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원달러 환율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2주일 만에 지금 36원 오르면서 1,44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조금 경제적 불확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이 잡히지 않겠나 싶었는데 지금은 뭐 1,400원대 환율에 이제 아예 적응을 좀 해야 되는 겁니까? 예,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평가는 환율 면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환율이 지금 이 계엄령 정국 속에서 상당히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12월 3일 계엄령이 발동되기 바로 직전에 1,400원이었거든요. 달러당 1,4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율은 1,436원 선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령 전국 속에서 36원 정도 올랐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퍼센트로 환산하면 2.5% 정도 우리 돈 가치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계엄령 당일날 이게 1,440원까지 넘어섰던 데 비하면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안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국민들은, 경제 주체들은 탄핵이 질서 있게 법적 절차에 따라서 됐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안정감, 신뢰감이 올라갈 거 아니냐. 그렇다면 환율도 좀 떨어져야 할 것이 아니냐. 네. 이런 기대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계엄령 상황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계엄령이 발동되기 전 상황에 비해서는 아직도 36원 정도 높아져 있고 좀처럼 내려가지가 않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된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국내 요인으로서 바로 정치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원화를 사들이는 것을 조금 주저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하고 무관한 미국의 달러화가 지금 이상 강세를 빚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를 제외한 나머지 전 세계 통화가 사실상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의 강세에다가 우리의 지정학적 요인이 겹쳐서 약 2.5% 정도 12월 들어서 우리 돈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종합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환율 상단을 1,450원 위까지 열어놔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 말씀 올린 미국 달러 강세 또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두 개 다 한꺼번에 해소되기가 쉽지가 않다.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이런 요인이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환율이 안정이 된 데는 상대적으로 완전히 원상 회복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은 데는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고를 좀 투자해서 인위적으로 방어를 한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고 방어가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다시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 정상화할 때까지는 환율이 좀 요동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1,436원인데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이게 1,440원 턱 밑까지 갔거든요. 1,439원까지 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약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는 여분을 둬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1,450을 돌파할 수도 있으니까 돌파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환율 상단 1,450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 전문가들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환율이 좀 상반경직적 우리 원화 가치가 지금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의 방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중장기 환율 전망도 여쭤보고 싶은데 1,400원 아래로 언제쯤 내려올 수 있을지, 아니 내려올 수는 있습니까 혹시? 한국은행의 이창용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 예. 총재님이 지난 주말에 어저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탄핵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공적인 발언을 처음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만 어떤 안정화된다면 예. 우리 환율은 조만간 아주 크게 떨어져서 정상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외환 보유고가
동나지 않았느냐, 외환 보유고가 많이 줄지 않았냐, 그래서 그에 따른 리스크는 없느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외환 보유고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외환 보유고 충분하고 외환 위기에 대한 걱정이나 환율 상승이 될 것이라는 그런 걱정이 지금 너무 과도하다. 특별히 지금 한국 경제의 거시경제 펀다멘탈만 놓고 봤을 때 환율은 뭐 상당히 안정될 수 있다. 결국 문제는 뭐 정치적인 상황.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탄핵이 이제 국회에서 받아들여진 그런 입법 절차를 거쳤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완전히 내려갈 것을 기대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탄핵 소추고 또 여러 가지 남아 있는 법적인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걱정한다기보다는 좀 지켜보겠다. 뭐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예.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정말 모처럼 지금 이 시간까지는 매수가 우입니다. 그러니까 팔고 떠나는 것보다는 사 들어오는 신규 매입하는 게 좀 더 많거든요. 이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주식을 사게 되면 그게 한국에 달러가 들어오게 되고 환율도 안정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이라는 게 뭐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 거지만, 계엄령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외국인들 엑소더스가 중단이 됐다. 이게 어느 정도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반전의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미국과 일본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환율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 사실 우리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게 지금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결정인데요. 오늘 밤에 정확하게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에 미국 연준 FOMC가 12월 달 금리 결정 사항을 발표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귀추를 주목하고 있고요. 예. 또 하루 후에 일본이 금융정책위를 통해서 일본 금리도 조정을 하는데, 자, 이 금리라는 것은 돈에 대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데 대해서 치르는 비용에 대한 값입니다. 한마디로 달러에 대한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의 돈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미국의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미국도 그동안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면 이것은 미국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은 한국 돈이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가서 예. 환율이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밤에 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다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이번에는 금리를 하더라도 미국의 물가가 지금 들썩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금리 인하를 적게 할 거야. 그런 것을 또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발표를 하거나 점도표에서 그런 신호가 나오면 환율이 반대 상황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의주시하게 지켜보는데, 일단은 현재 뉴욕 증시의 컨센서스 합의된 사항으로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환율로서는 청신호고요. 네. 또 그 다음 날 이어지는, 그러니까 내일 낮에는 일본은행이 금리 결정을 하는데요. 일본의 중앙은행이 일본은행입니다. BOJ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할까, 금리를 동결할까, 이게 변수인데, 만약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해준다면 요 달러 가치를 또 떨어뜨려서 우리나라 원화 환율에 굉장히 안정적 요인이 되는데, 좀 안타깝게도 일본은 이번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냥 동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 가면 금리를 인상할 테니까 우리 정치적 리스크만 해소된다고 그러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의 말씀대로 내년 1, 2월 달 정도 되면 환율이 정상 궤도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네. 적어도 11월 달에 우리가 1,309원까지 갔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1,300원대는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한은이 내년 1월 금통위에서 우리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그게 또 변수예요. 우리가 금리를 내면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예. 미국은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 가치 하락은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창용 총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환율 문제나 금리 문제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현재로서 우리나라 환율은, 우리나라 금리 인하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 그래서
특정한 신호를 주지 않았고요. 또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환율을 방어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쪽보다는 금리 동결에 우리나라도 한 달 정도는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는 시장 예상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 검토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 심리 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후에 우리 국민의 경제 심리가 일부 반등한 걸로 측정됐는데 한은에 따르면 이 뉴스 심리 지수가 최저치를 경신했다가 소폭 올랐다고 하거든요. 어떤 뜻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앵커님들이 지금 이 순간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경제가 어렵다 또는 환율 예측 이런 얘기들이 전파를 타고 나가고 또 SNS를 통해서 한국은행에 바로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으로서는 실시간으로 각 언론인들이 하는 얘기를 쭉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느냐, 긍정적인 얘기를 하느냐, 환율 상승을 얘기하는 사람, 하락을 얘기하는 사람, 이것을 통계적으로 인공지능이 다 취합을 해서 언론이 바라본 현재의 상황을 그것을 경제 심리 지수로 발표를 하는데요. 예. 이게 지금 발표한 지가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다른 소비자 심리 지수보다 가장 빨라요. 이게 코로나 이 계엄령 사태 직전에 100선을 넘어섰거든요. 100에 거의 가까웠습니다. 100이라는 것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중립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92로 떨어졌다가 그 후로 쭉쭉 떨어져서 12월 10일 날 7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4일 날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80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어저께 밤에는 85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극한점으로 떨어졌던 것에서 반등을 했는데 저게 계엄령 이전에 100이었으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도 좀 못 미치는 거죠. 그러나 상승세, 심리적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저게 앞으로 한 달, 두 달 지나면 실제 한국은행의 경제 지표로 반영되는 매우 의미 있는 지표거든요.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뉴스 심리 지수가 가장 빠른 지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나 제조업 업황 같은 다른 지표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CSI라는 지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제는 심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자연과학 현상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뜰 해가 동쪽으로 뜨지는 않아요. 그런데 물가가 안정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가가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과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물가가 안정되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한국은행 뉴스 심리 지수가 안정이 되면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CSI 지수가 한 달 또는 두 달의 시차를 갖고 안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른 어떤 어지러운 변수가 없다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희망적인 내용이네요.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